22. 사건 현장 사진을 본 느낌. 이 사건은 사건 현장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23. 범행 이유 및 동기. 벨비트는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유영철, 정남규, 정두영 같은 폭력성이 짙은 연쇄 살인범들은 어느 정도 동기를 밝혔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혼을 해가지고 열받아서 그랬다. 돈 없는 사람이 밉다. 뭐 사회에 대한 불만 막 이렇게 동기를 밝혔는데 벨피트는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벨피트와 비슷한 강호순도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벨피트와 강호순의 사건을 보면은 중간에 비어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무언가 비어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쁜 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건을 지휘한 서튼은 벨피트를 보고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심리학 박사라고 불렀다. 벨피트는 진술하지 않았다. 벨피트는 범죄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을 했다. 벨피트는 자신이 저질렀던 극단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갈라지는 고음으로 노 코멘트라고 반복적으로 대답했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쁜 놈들은 경찰 중에서도 뛰어난 수사 능력이 뛰어난 그런 수사관들이 다 잡아내야겠죠.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심리학 박사라고 경찰이 별명을 붙인 것은 알았어.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경찰이 붙인 별명 같습니다. 이런 류의 장기간 활동한 연쇄 살인범들은 스스로 범행을 모두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연쇄 살인범들 사례에서 보면은 종종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유영철이 첫 자백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25명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 번복을 해서 현재 20명만 살해한 걸로 경찰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경찰 측에서도 20명은 아니고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수한 게 뭐냐면은 유영철 검거 후 경찰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유영철이 한번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서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원룸 전체를 청소를 해서 증거 인멸을 해버립니다. 강호순도 검거 전에 2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컴퓨터 포맷을 하여서 증거 인멸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음이 심증은 가지만 더 이상 증거를 찾지 못하고 더 이상 자백을 하지 않아서 추가 범행을 하는 데는 밝히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강호순의 생활이 같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써서 남기는데 항상 감옥에서 조각을 한다 그럽니다. 비누 같은 걸로 조각을 하는데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친했던 재소자가 출감할 때 조언을 해준답니다. 밖에 나가면 내 돈같이 쓸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그 소설책 뻘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뻘이라는 소설책이 그 제비족이 상류층 여성들을 속된말로 후리고 다니는 내용인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여자를 만날 거면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그래갖고 동료 수감자가 나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다른 재소자가
초범인데 징역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강호순이 나도 초범인데 사형받았다 라고 그런 농담을 했답니다. 유영철은 2004년 7월 15일에 체포가 되었는데 이미 4년 전인 2000년 3월에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영철이. 그러니까 유영철이 2000년도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4년 후에 2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다시 9시 뉴스에 나왔다. 그런데 이제 유영철이 그 피해자 중 한 명의 손목을 잘라서 인천 월미도에다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된 후 도주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원룸 청소를 한 다음에 어디서 검거가 되냐면은 다시 인천으로 가다가 검거가 되는데 유영철이 최후의 도주로를 왜 인천으로 정한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인천에서 분명히 범행을 했고 인천에서 한 범행은 모두 성공을 해서 좋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리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가진 거는 분명히 유영철이 추가 범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00년, 2004년 이때쯤 인천에는 미성년자 노래방 보도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때 당시에 같이 일하던 젊은 애들이 막 새벽에 인천 가가지고 미성년자들이랑 노래방 가서 술 먹고 왔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철은 분명히 인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영철이 숨기고 있는 추가 범죄 중에는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됐는데 미성년자를 노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미성년자는 어떤 미성년자를 노렸는가? 가난하고 집 나온 조건 만남하는 미성년자.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노래방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도 추가 범행을 숨겨놓고 있다가 자신이 분리할 때마다 사형 집행이 다가오면 한 건씩 추가 범행을 자백을 하면서 재판과 사형 집행이 미뤄지는 그런 꼼수를 썼었는데 테드 번디도 사형이 선고받고 10년 동안 재판을 한 후 10년 후 사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테드 번디 같은 경우는 10년간 격렬한 재판 끝에 결국 30건의 살인을 자백을 했는데 실제 피해자는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드 번디의 피해자 숫자는 추정치는 29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다양하며 일상적인 추정치는 35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유영철은 진술을 할 때 그 내부에 대한 그 진술을 정확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어디에다 묻었다.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데, 그러니까 또 사체를 묻을 때도 유영철 같은 경우는
한 곳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집결시켜갖고 묻는 스타일. 그런데 강호수는 여기저기 묻어. 여기저기 묻습니다. 근데 테드 번디가 30건의 살인을 자백을 했는데 시체는 못 찾았다. 그 얘기인즉슨 테드 번디도 여기저기 묻는 스타일. 그러니까 유영철과 반대되는 스타일. 강호순과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묻다 보니까 금방은 기억나는데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테드 번디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추정치는 35명이고 실제로 밝힌 거는 14건이고 결국 테드 번디는 죽을 때까지 다 말하지 않고 죽었다. 근데 강호순도 그럴 확률이 많다. 유영철 같은 경우 연쇄 살인사건 자료를 모아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는데 그때 당시가 2002년에서 2004년 정도의 인터넷 환경으로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자료를 모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강호순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컴퓨터 포맷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잘한다고 하지만 컴퓨터 포맷은 지금 할 줄 모릅니다. 아마 컴퓨터 포맷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강호수는 바로 했다. 그래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영철과 강호수는 테드 번디를 알고 있지 않을까. 알고 있다면 추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집행을 미룬 것도 알 것이다. 유영철 같은 경우는 수사관이 들어오자 수사관에게 리차드 트렌트 체이스를 아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강호순과 유영철이 사형이 집행이 된다면 집행되는 순간 추가 범행을 진술해서 시간을 끌지 아니면 깨끗하게 혼자만의 비밀로 묻고 죽을지 궁금한데 둘 다 테드 번디 같이 추가 범행을 진술을 해서 사형을 미루게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24. 첫 살인 당시 나이. 벨피트가 첫 살인 발각된 사건은 2002년 밀리 13세 살인사건. 벨피트가 34살 때입니다. 그런데 의심 정황된 사건은 1980년 교살당한 14세 패시 모리스 미제 사건. 벨피트가 12살 때 이 여성은 벨피트의 당시 여자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살인 날짜는 2004년 8월 19일 아멜리 델라 그랑주 살인 프랑스 여성입니다. 체포 날짜 2004년 11월 22일 이른 새벽에 아멜리 델라 그랑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아멜리 살인 후 95일 만에 체포가 되었다. 한 3개월 넘게 수사가 걸렸네요. 27. 체포의 결정적 다서. 결정적 다서는 CCTV입니다. 아멜리의 마지막 움직임이 찍힌 CCTV 내용은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을 놓친 후 트윈키넴 그린을 향해 걸어가던 도중 벨피트의 벤이 나타나서 그녀를 지나칠 무렵 아멜리의 발걸음이 늦춰졌다.
아멜리가 걸어가는데 벤이 나타났는데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갑자기 아멜리의 발걸음이 늦추어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머리를 강타당한 후 사망한다. 아멜리의 발걸음이 늦춰진 거는 벨피트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고 아멜리는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잠시 발걸음이 늦추어졌다고 예상을 합니다. 검거 후 벨피트가 신문 도중에 남긴 단서, 이렇게 수사관들이랑 신문 받다가 남긴 단서. 벨피트는 신문 도중에 팔짱을 끼는 행위, 다리를 꼬는 행위, 몸을 돌려서 시선을 피하는 행위 3가지를 동시에 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팔짱을 끼는 행위는 나를 보호하면서 상대를 위협하겠다. 한마디로 나를 보호하겠다. 한마디로 자백할 의사가 없다. 자백할 의사가 없으면서 수사하는 경찰관을 위협을 하는 거겠죠. 다리를 꼬는 행위, 상대랑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내용을 숨기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담배 한 대 딱 물고 다리를 한 대 탁 꼬고 막 그러죠. 몸을 돌리며 시선을 회피하는 행위. 나는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 너의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다. 이 3가지는 기본적인 거죠. 사람 심리 중에. 벨피트는 조사실에서 항상 부정할 때 나타나는 신체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실에서 유별나게 부정을 할 때 벨피트가 했던 행위, 그 행위는 경찰 인터뷰에서 막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항상 다리를 꼬았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살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신문이 들어갈 때 본인만의 그 정보 누설을 막을 때는 항상 다리를 꼬았답니다. 이 사건 현장 조사받는 사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다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상 화면을 안 보고 이렇게 내용만 듣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사실 화면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넣는 것보다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랑 연관되어 있던 사건 사진들은 마지막 부분에 몰아서 이렇게 넣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과의 면담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범죄자들의 신체 언어가 있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걸. 그걸 갖다가 외국에서는 범죄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신체 언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진술을 할 때. 벨피트는 2003년 마샤 맥도넬 공격에 대해서 수사관들의 신문 압박이 들어가는 순간 벨피트가 10초 이내에 한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10초 이내 한쪽 어깨를 떨어뜨리고 이게 삐딱하게 떨어뜨리고 손을 과장하게 표현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부정을 하였다. 한쪽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손을 과장하게 표현을 하고 동시에 머리를 흔들면서 부정을 하였다. 이 3가지는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신체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10초 이내. 왜냐면은 이런 내용을 아는 범죄자들은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딱 압박이 들어갔을 때 10초 이내. 그런데 벨피트는 이 3가지를
10초 이내 모두 하였다. 영국 경찰과 영국 경찰의 신체 언어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걸 보고 거짓 징후를 포착을 하고 결국 마샤 맥도넬 살인을 했다는 내용을 자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2002년 밀리 살인 사건 그때 신문 중에서도 신체 언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수사관이 갑자기 밀리 사진을 탁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밀리 죽였지? 하면서 이렇게 압박이 딱 들어가니까 벨피트가 두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고개를 미세하게 까딱거리는 모습이 수사실 CCTV에 찍힙니다. 벨피트는 밀리 사건을 이미 시간도 지났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사체가 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도 지났고 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밀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압박이 딱 들어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린 겁니다. 이 눈을 이렇게 강렬하게 깜빡거린다는 거는 신체가 긴장을 했을 때, 당황했을 때 이 뇌에서 지시하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체적 메커니즘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경찰에 이 조사관들이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또 빌미로 압박이 들어가서 결국 자백을 이끌어냅니다. 증언에 의한 결정적인 단서. 배터리 용량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어갈게요.